운영이 중단됐었던 인천공항의 면세점이 오늘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 5시부터 문을 연다고 했으니까 이미 지금 한참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신규 사업자인 경복궁 면세점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 모두 면세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에 새벽 5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단축 운영해서 저녁 8시에는 문을 닫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의 면세점 사업자인 SM 면세점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 10월 말부터 공사와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서 운영을 중단했었죠. 운영을 중단한 지 거의 1년 만에 면세점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해 유탄을 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투자자들의 눈물을 쏙 빼놨었던 국제유가 관련 상품들의 주가가 요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련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50%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덕입니다. 대상 상품을 보니까 삼성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ETF, 그리고 미래에셋 원유 선물 혼합 ETN 등입니다. 이와 같은 특히 ETF 상품들이 50%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인데요. 이런 상품들이 많이 오른 만큼 차익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삼성 앱 WTI 원유 펀드에서는 287억 원이 환매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70달러 선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유가 관련 상품들은 활짝 웃고 있지만 한국전력의 실적은 악화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분기 이후 동결된 전기요금이 이런 수준의 국제유가 흐름이라면 3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야 하는데 요즘 워낙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데다 한국은행에서 목표치로 잡고 있는 물가 안정치는 2% 수준인데 지금 수준이라면 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기요금 인상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면서 지난 1분기에 5,800억 원 규모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전기 요금을 오르지 못하고 동결하게 된다면 2분기에 적자가 예상이 되고 3분기에는 이 한국전력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워지면서 스펙 관련주들이 이유 없이 급등세를 보여서 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스펙 관련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다라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본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스펙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아직은 종이 회사죠. 기업의 인수합병이 확정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이런 실체 없이 요즘에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묻지마 투자에 대한 거래소의 본격적인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세 조정 등 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앞으로 거래소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관심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CS윈드입니다. 세계 풍력타워 1위인 한국의 CS윈드가 덴마크의 초대형 풍력 발전기 기업 베스타스의 미국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도 굿모닝 시간에 CS윈드에 관심을 갖자라면서 공략주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관심 가지신 분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CS윈드의 베스타스 미국 타워 공장 인수는 역사적인 모멘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타워 공장을 인수하면서 CS윈드는 앞으로 어떤 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베스타스양 물량은 GS, 지멘스, 노르덱스의 미국 타워는 앞으로 CS윈드가 우선 공급하게 될 것이다라고 호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소식들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로 갑니다. 박우경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순환매 장을 좀 이루고 있는 것
있습니다. 어제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업체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오늘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뭔가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각종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건자재 및 건설업에 대한 수혜가 좀 지속될 걸로 좀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공급 완화에 대한 이슈들은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새롭게 뭐 시장을 맡은 오세훈 시장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있을 뭐 대선까지도 얘기를 한다면은 부동산에 대한 공급 완화는 자명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그 건설업에 좀 호재적인 뭐 기사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건축물 성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건자재 수혜를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건축자재 화재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에 따라 이제 건자재 업종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9일부터는 외벽 마감 재료에 쓰이는 이제 앞면이라든가 건물 외벽을 시공시할 때에는 가열을 해도 이제 연소되지 않은 불연제를 기준으로 한 그런 그 제품들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법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 불연제 및 불연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물 외벽에 대한 그런 그 마감재 적용 대상 강화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기준 강화도 또한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안전과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그런 그 화재에 대한 예방들이 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건축 자재에 대한 제품들이 고부가 가치로 이제 가격이 좀 더욱더 좀 세질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무기물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뭐 KCC라든가 벽산이 대표적인 생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물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뭐 LG 하우시스가 이런 건축 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에 대한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앞으로 좀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좀 뉴스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그 지구 계획에 대한 승인이 일어나면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검토를 좀 시사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용적률을 최대 이제 700%까지 좀 상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의 그런 400, 500% 수준에서 7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준들을 좀 마련하게 된다면 새롭게 이제 그런 토지 가치에 대한 그런 그 넓은 비용들을 좀 사용하게 되고, 역세권 용적률 확대에 대한 역세권 자체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뭐 HDC, 현대산업 같은 개발 건설 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그런 건설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가 좀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건설 업체, 건설 기자재 쪽으로 좀 강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건설 기자재 관련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